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아시안컵 4강전 대한민국과 요르단의 맞대결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준비했던 모든 아시안컵 일정들의 분석이 영상에서 준비했던 분석과 선택지에 부합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까지 도달해 보이고자 준비해본 영상이니 영상이 지루하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분석방에 오셔서 매일 발매 시간 기준으로 준비되는 승부식 주력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두 팀의 4강전 맞대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8강에서 호주를 상대로 다시 한번 기적을 쓰며 4강에 도착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는데요.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2선을 보유했으나 조직력 자체가 완벽에 가깝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호주전에서의 승리도 결국 화키찬과 손흥민의 개인 기량을 이용해 득점을 만들어냈고 대회 득점의 대부분이 조직적인 연계보다는 개인 기량을 활용한 득점이 많았다는 것이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상대의 수비진 역시 조직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도 충분히 개인 기량으로 공략할 가능성 자체는 충분한 상황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것인데요. 직접 맞대결에서 상대 애시르를 틀어막아 주었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김민재가 없는 채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서령우와 김영권이 완벽하게 수비를 해내기엔 무리가 따를 전망이며 또다시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은 8강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타지키스탄을 제압하며 4강 신화를 썼습니다. 4강에서는 조별리그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던 대한민국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요르단은 대회 내내 동일한 강점과 약점을 매경기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강도 높은 압박으로 공을 탈취하고 전방의 기술적인 1위선 선수들에게 공을 배급하는 것이 강점인데요. 특히나 에이스인 알타마리는 최근 공격 포인트가 없지만 매경기에서 수비들을 몰고 다니며 공간을 창출해냈습니다. 직전 대한민국과의 맞대결에서 김민재와 매치업이 붙으며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지대한 경기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김민재가 결장하는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나 수비진의 불안함과 70분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는 압박의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도 높은 압박을 후반 초반까지 유지하기 때문에 후반 중반 이후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며 안 그래도 불안한 수비진이 다시 한번 위험에 노출되는 단점이 또렷한 요르단인데요. 직전 타지키스탄과의 경기에서도 전반전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후반에는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때문에 체력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오히려 체력에서 밀릴 가능성 자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의 요르단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예상 라인업과 부상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일정에서도 4-4-2 또는 4-2-3-1의 전술을 준비할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일정에서도 결국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통한 득점보다는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으로 구성된 1위선 자원들의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에 더욱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 무엇보다도 수비의 핵심적인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할 전망이기에 수비 상황에서 지난번 요르단과의 맞대결에서보다 불안감은 더욱 부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다만 대체로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은 대부분이 같은 소속팀인 울산현대 출신의 수비 라인이기에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줄 가능성 자체도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요르단 역시 이번 일정에서 3백을 기반으로 3-4-3의 전술을 준비할 전망이며 이선에서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속공을 경기 내내 구사할 전망이며 전방의 알타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비들을 끌고 가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내내 한국의 수비진을 괴롭힐 전망인데요. 다만 요르단 역시 수비에서 아라잘린과 공격에서 오란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된 상황인 만큼 어느 정도 공격 작업이 무뎌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역시나 후반 중반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는 체력적인 문제점이 약점이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해외 유명 베팅업체에서 부여한 배당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베팅업체인 bet365에서는 요르단의 승리에는 7.00의 높은 배당을, 무승부에는 4.00의 배당을, 대한민국의 승리에는 1.50의 배당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업체의 배당이 대한민국의 승리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언더오버입니다. 2.5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오버에는 2.15의 배당이, 언더에는 1.67의 배당이 부여되었으며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업체의 배당이 다득점 쪽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정의 우선적인 결론과 선택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거두기는 했으나 객관적인 전력상의 우위는 여전히 대한민국에게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두 경기 연속 12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지쳐버린 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핵심 자원 대부분이 직전 경기에서 13kg 이상을 소화했으며 서령우의 경우 15.5kg를 넘게 뛰기까지 했는데요. 필연적으로 상대 에이스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난타전의 양상을 예측해보면서 최우선적으로 다득점 쪽의 접근을 추천드려보면서 부수적으로 한국의 승리와 핸디캡 무승부 쪽 접근까지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